화학 반응 파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많이는 안 할게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또 화학은 뭐라 했냐면 쌤이 입자가 주체가 돼서 이 입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이 결합한 애들이 또 어떻게든 반응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 입자가 주체가 돼서 이 반응을 하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입자라는 거를 결국 화학에서 말하는 입자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입자는 결국 뭐 알갱이를 의미했고, 쌤이 그 입자에 대해서는 뭐 원소, 원자, 분자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화학에서 말하는 화학 전체가 아니라 화학에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원자가 주체가 됩니다. 원자가. 그래서 원자는 이제 화학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원자를 이제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가 있는데, 금속부터 이제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자라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비금속 원자들은 성질을 가지 못해서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되지만, 이제 금속은 바로 그냥 그 자체가 성질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원자들이 결국 우리가 결합을 한다 했어요. 결합을 한다 했는데, 결합을 하는 이유는 이제 화학 결합이죠. 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안정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건 결국 체외곽 전자 껍질에 무엇을 가득 채운다? 전자를 가득 채우는 걸 말합니다. 전자를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학 결합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금속 결합,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 되죠, 중금속 되죠. 비금속, 여기 중금속이 와도 된다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어쨌든 강력한 원자 있으면 강력한 어떠한 아주 원자들 간의 결합이 강력하다. 뭐 이런 걸 만들었었고, 결국 이온은 뭐 결국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어떠한 결합 방식이었고, 금속은 뭐 금속과 금속의 같은 금속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전기력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형성이 됐더라.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조금 이제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더라. 근데 공유는 쌤이 왜 뺐냐면, 이제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을 배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과 다르게 반응이 나는 건 뭐냐면, 이 결합된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결합된 애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이었는데, 이 화합물끼리 반응성 차이에 의해서 어떤 이제 반응성 차이나 뭐 잘 되는 걸 통해서 결국 반응성 차이, 반응을 얼마나 잘하냐, 요거 차이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반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반응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배우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중등에서 배우고 이제 안 배우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 있죠.
왜냐면 이 앙금이라는 게 특이해요. 사실은 이 앙금이라는 거는 결국 이온 결정이에요. 이온 결정. 이온 결합을 하는 이온 결정인데, 그럼 이온 결정의 특징이 뭐였냐면, 고체 상태는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 상태에서는 이제 이온화가 일어나서 녹으니까 녹으니까 이제 전기가 잘 통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앙금이라는 거는 웃기게도 얘는 이 이온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앙금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죠?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앙금, 흰색 앙금이 있었죠. 흰색 앙금이 7개 외웠습니다. 뭐 아기염소, 아기코, Ag2CO3, 그 다음에 아기소, Ag2SO4, 그 다음에 카소, CaCO3, 그 다음에 카소, SO4, 그 다음에 바륨, CaSO4, 그 다음에 BaCO3, 이렇게 흰색 앙금 7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됐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학원하고 이제 다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중화 반응과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있을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다들 중학교 때 배웠고요.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었어요.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중화 반응이란 건 뭐였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중성화되는 걸 말하는데, 이 중성이라는 게 순수한 물을 생성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산이라는 거는 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염기라는 거는 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배웠을 거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뭐 H2, 그러니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면 물이 나오는 방식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산 염기 반응 중화 반응이라 한다. 중화를 만드는 반응이다 라고 했었고, 산화 환원 반응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출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전자의 출입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얘가 출입을 한다는 건 하나는 들어간다면 하나는 나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동시에. 그래서 뭐 이 전자 말고도 사실은 뭐 산소, 수소, 뭐 전자 이렇게 이것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자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전자를 위주로 봐주면 된다. 그래서 요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제 처음 할 거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우리가 책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산화 환원 반응부터 볼게요. 01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네,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화원 과정을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화학원 과정을 내려올 건데,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표를 먼저 볼 겁니다. 얘네들 어쨌든 산화하는 반응은 이거예요. 출입하는 출입 입자가 이게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나왔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반응을 이제 명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입하는 원자가 들어가고 나가가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즉 말하면 하나가 산화가 되면 하나는 환원이 돼요.
그래서 출입 입자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보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출입 입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만약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출입 입자 종류가 A, B, C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는 여기서 A를 출입으로 설정하면 B, C는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해도 걔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면 A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B, C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표를 보면 첫 번째가 산화하는 반응표인데, 그래서 출입입자 산화 환원이고요. 플러스라 적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응물하고 생성물로 가는 동시에 여기에 얘가 이 출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출입이 마이너스 적으면 뭐라고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 갈 때, 반응물에 있었는데 생성물 나갈 때는 얘가 출입하던 애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입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전자예요. 전자인데, 산화 반응은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이고 산화는 나오는 반응이에요. 수소는 반대로 나오고 들어가는 반응이고 나오고 들어가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얘가 일단 얘네 두 개는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산소가 전자 친화도가 높아가지고 전자를 좀 끌어당깁니다. 원래 입자에서. 그래서 약간 전자가 뺏기는 느낌 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수소는 역으로 산소를 주는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주는 느낌이 강하죠. 왜냐면 이제 전기 음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화학 원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산소와 수소는 화학 반응식에서 바로 보이는데, 이 전자를 가지고 대부분 판단을 하는데 얘는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라고 봤더니 얘가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한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죠. 그랬을 때 이 전하량과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봅니다. 비슷한 거.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게 비슷하다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산화수는 각 화합물의 구성 원자의 산화수를 정하고, 산화수가 있어요. 전하량이 있겠죠. 상대적인 전하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그걸로 정하는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변화를 했을 때 뭐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결정되는 건데요. 결국 얘가 전하량과 비슷하니까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1짜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산화수 관점에서는 얘는 증가하게 되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됐잖아요. 맞죠? 얘는요 마이너스 1짜리가 더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짜리로 됐죠. 얘는 이제 감소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화학 반응식 전자 출입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출입 반응식을 좀 보면, 전자만 좀 볼게요. 얘를 이제 새로 도입하는 거니까 보게 되면
이제 금속에서 대부분 그래요. 금속은 대부분 이거다 생각하시면 편한데, 뭐 수소로 봐도 되고, 하여튼 뭐 금속 반응성은 CU랑 두 개의 Ag 플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화학 반응식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CU가 반응성이 커서 CU가 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Ag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보게 되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됐을 때는 CU에서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돼요? CU 2 플러스 되죠. 아니죠. 두 개의 전자가 나갔죠. 맞죠?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CU에서 CU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죠. 이 원자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 전자 두 개 잃은 거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Ag 플러스가 이 전자가 두 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잃은 상태죠. 그래서 그냥 이걸 전자를 주면서 안정화 시켜버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요거는 이제 환원이 되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배웁니다. 됐나요?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화학원에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요, 산화하는 반응표를 좀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화수 이제 반응표를 배우고, 그다음에 산화수가 이제 각각 원원자들의 어떤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이제 화학 반응을 다 보는 건데, 어떤 입자가 어떻게 그 산화하느냐, 환원하느냐, 이게 또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요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이제 그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하면 되게 좀 심화적이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분고는 배우던데, 아마 화분고는 뭐 고1 때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산화수 규칙 해볼게요. 얘는 이제 어떤 특정 화합물에서 어떤 특정 원자의 산화수를 이제 정하는, 산화수를 결정짓는 어떠한 규칙인데요. 얘는 특정 화합물에서만 가능해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화합물, 여러 화합물인데, 뭔 말이냐면, 이게 쌤이 말해줬는데, 모든 화합물이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즉, 고정이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계속 이 규칙을 보면서 찾아가야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산화수 규칙 중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 규칙이에요. 절대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화합물은 어쨌든 산화수라는 게 어땠어요? 그 전화량과 비슷했죠? 그래서 화합물이라는 건 어땠습니까? 화합물의 산화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화합물은 전화량을 가질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공유결합물이나 이온결합물도 그 결합되어 있으면 다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 상태에 있으니까 전화량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나와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H2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가 있죠. 산화수의 산화수. 근데 얘가 한 개 있죠. 요거다가 수소의 산화수, 요거를 무조건 두 개 했는 요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H2O2라고 우리가 배웠죠. 과산화수소.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의 산소의 산화수가 두 개 된 거랑 수소의 산화수가 두 개 된 거랑 얘가 어떻게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래도 얘도 화합물이니까. 그리고 말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OH-. 얘는 얘 자체가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다음 거 하고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요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죠.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고. 그럼 뭔가 좀 값이 다 바뀌겠다는 느낌은 있죠. 그래서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요거 체킹을 해놓고, 두 번째가 이온의 산화수예요. 이온의 산화수는
항상 이온의 뭐예요? 이온의 전하량을 따릅니다. 이온의 전하량을 따라가는데 뭔 말이냐면 O2라고 하면 얘는 O2는 어쨌든 화합물이기 때문에 산소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산소에 산화수가 있을 거고 얘가 이제 두 개 있는 게 여기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산소가 0이 되면 되겠죠. 근데 뭐 O2 마이너스 이 이온이 되면 이거든요. 이 산소는 결국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을 가진다. 이런 아니 산화수를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할 때 그 전에 옛날에 설명해 줬는데 뭐냐면 공유 결합인데 뭐가 된다 했죠? 이온이 되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애들이 있다 했죠? 5가지 아시겠죠? 먼저 알죠? 뭐였죠?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OH 마이너스도 이거예요. 하나만 할게요. OH 마이너스는 이거예요. 뭐냐면 산소에 산화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수소에 산화수가 있을 거예요. 끝이라서 하여튼 요게 돼 있고 얘를 한 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온 되는 애들 다들 알죠? 뭐가 있죠? 얘랑 누가 있죠? 수산화이온, 암모늄이온 맞죠? 그 다음에 탄산이온, 탄산수소이온, 그래서 뭐 똑같아요. 탄산이온이고, 뭐 질산이온, S3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도탈합이 이제 전환이 된다. 요걸 만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화합물이라는 건 여러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각각의 어떤 것부터 봐야 되냐 요걸 보여주는 세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부 규칙, 절대 규칙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대로 봐야 돼 항상. 번호를 쓴 이유는 이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쭉 봐야 됩니다. 세부 규칙도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순서대로 봐야 돼요. 요거 등에는 쌤이 번호를 안 매겼죠. 화합물하고 이온은.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있는 건데 뭐만 위에서 정해지면 아래 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죠? 순서대로 해서 가는데 위에 거로 정해지면 아래 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거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 지으면 아래는 무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일단 이걸 적어놓고 산화세부 규칙이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좀 다르게 할게요. 첫 번째 A번이 뭐냐면 플루오린은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산화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 화합물 속에서는 그러니까 F2는 0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족 금속 알칼리 금속들은 플러스 1, 2족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13족 금속 플러스 3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1족 금속은 뭐 리튬, 나트륨, 칼륨, 2족 금속은 마그네슘, 칼슘 요거 기억하면 13족은 뭐 알루미늄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 요게 같은 동일선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동일선상을 보는 거고. 두 번째 B번 수소는 플러스 1을 가진다. 그러니까요. 대신 뭐 하나 해볼까? 하여튼 뭐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플루오린에서 결정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가진다. 네 번째 D번이죠. D번 순서대로 보여야 되니까 D번이 뭐냐면 플루오린을 제외한 할로젠 있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이거. 우선순위가 다른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거 다 볼 거예요. 다 볼게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규칙을 다 하고 한 요소가 남을 때까지.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규칙을 다 하고 바로 뭐냐면 C6H12O6를 받았죠. 뭐였죠? 포당이었죠. 네, 포당을 이제 보면은 여기서 어쨌든 얘가 절대적으로는 뭐예요? 얘가 이온이 아닌 화합물이기 때문에 화합물의 산화수 총합은 0이 돼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로린, 그러니까 수소보다 위에 단계가 없죠. 그러면 이제 수산소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플러스 1짜리가 12개 있으니까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한 원소가 남지 않았잖아요. 한 종류의 원소가. 그러니까 산소를 그 다음에 바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산소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되니까 두 개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는 얼마예요? 자동적으로. 얘 토탈합이 0이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요? 탄소는 산화수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마다 이 산화수를 찾아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해볼게요. 요거를. 아까 해봤던, H2O와 H2O2를 해볼게요. 자, H2O는 산소, 이제 얘가 어쨌든 토탈합이 0이 돼야 돼요. 0이. 맞죠? 얘는 둘 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누가 우선순위에 있나요? 하면 얘가 우선순위 있죠. 수소가.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 1짜리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산소는 자연스럽게,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로 정해졌으니까, 왜냐면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산소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로 정해지면 딱 0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보다 수소가 우선순위에 있죠. 그럼 플러스 1짜리고 뭐가 돼요? 얘가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이 플러스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네 두 개가 마이너스 2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위에서 정해지면 앞에 건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수소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뭐예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얘가 틀린 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쉽겠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된다. 또 몇 개 더 해볼게요. OF2랑 OCl2 비교해 봅시다. 자, OF2에서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F 플로린이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의 총합은 0이어야 되고, F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토탈합이 0이 되니까 산소가 플러스 2를 가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고 산소가 플러스 2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요거는요. 자, F 제외, 플로린 제외하고 할로젠이 누가 들어가냐면 클로린, 그러니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산소보다 어때요? 이제 규칙 순위가 낮죠? 그럼 산소를 먼저 정해줍니다. 산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찾아가기 위해서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CL이 얼마가 돼야 돼요? 플러스 1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우선순위 위에서 정해지면 얘네들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마이너스 2, CL이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는 이런 그림이죠. 다 다르죠? 완전 느낌이 달라지죠? 하여튼 요렇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전기음성도 같은 걸 배우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화학 반응식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여러 개를 좀 적어줄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을 볼게요. 요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어쨌든 고일들 시험에서는 이걸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CU 플러스하고 아까 봤던 거죠. 두 개의 AG 플러스 이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또 요거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뭐 아까 봤죠. 얘가 플러스가 아닌데, 아 얘가 잘못 줬군요. 예. 얘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환원이 되고, 맞죠? 이게 하나가 되고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환원이 됐었죠. 환원이 됐었죠. 네. 그 다음 ZN 플러스 두 개의 수소, 이렇게 해서 이온에서 뭐 ZN 2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만나서 수소는 이제 금속, 그러니까 원자 형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온자 분자에서 개체 형태 되는 이런 반응식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얘가 전자를 잃었죠. 그래서 산화가 되고, 얘가 보게 되면 전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환원이 됩니다. 맞죠? 뭐 이렇게 될 건데, 왜냐면 전자를,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는데 전자를 얻으면 수소 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생겼으니까 걔네들끼리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이거에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금속의 반응성. 자,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그랬을 때 금속은 이제 반응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금속끼리는 서로 전자가,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하나가 뭐 이온이 있고 하나가 그 금속 그냥 그 형태면 반응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속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건 애들이죠. 맞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얘가 결국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 A하고 B라는 어떤 두 개의 금속이 있었는데, 금속 뭐 하여튼 애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만약에 이제 반응성 차이를 봤을 때 A가 높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온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딱 비교했을 때. 그럼 얘는 세 가지가 쓰기면 좀 말이 다르겠죠. 얘는 금속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온을 보는 건데 수소가 무조건 이제 유일한 비금속 그 양이온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B가 뭐 이온 형태였어요. 이온 형태의 B가 있었는데 N 플러스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이게 반응성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용액의 전하량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액의 전하량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 법칙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보존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립하는 법칙,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법칙은 세 가지 정도인데, 뭐 첫 번째는 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전하량은 항상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자하고 양성자를 만든 데가 우주인데 우주에서 전하가 계속 생성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래서 전하량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용의 전하량이 일정해요. 그럼 뭔 말이냐면, 요걸 들어가서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B가 몇가 양이온이니까, 양이온이라는 거는 이건 뭐 1가, 2가, 3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뭐 2 플러스, 3 플러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얘가 몇 플러스 모르니까 여기에 B가 들어있는데, Bn 플러스 자리가 몇 개 들어있냐고 하면 여기서 쌤이 알파게 들어있다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양이온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양이온 전하량은 얼마예요? 전하량은 항상 그 이온의 가지는 전하, 그러니까 N 플러스죠. N 플러스 N이죠. 플러스 N 곱하기 몇 개 있어요? 알파게 있죠. 용액의 전하량 일정하다는 게 음이온하고 양이온의 전하량을 합하면 0이 됩니다. 항상 그런 건데 일단 빼고, 얘가 그래서 알파 N이라는 어떠한 양이온 전하량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A가 들어온 거죠. A가 AS 형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A는 나중에 이온이 되면 얘가 A에 M 플러스 된다고 할게요. AS 자리가 만약에 베타게 들어왔다 할게요. 치환이 될 거잖아요. 얘가 결국에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같은 게 M 베타 얘랑 같아야 돼요. 사실 같진 않고 뭔 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B라는 애가 알파게 있었는데 이게 알파 N인데 이 알파 N보다 A가 많이 들어오는데 A가 베타 M자 그러니까 M 베타가 알파 N보다 훨씬 크면 AS의 일부는 그러니까 전화량만 딱 그 값만 치환할 수 있으니까 AS 그러니까 금속 A의 일부는 남아 있고요. 거기에 이제 B가 금속이 되게 석출돼야 되니까 B가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식이 보면 B N 플러스에다가 AS가 이렇게 들어오면 B는 바뀌고 얘가 요렇게 되는 거죠. 맞죠? 반응식 차이에서. 그럼 이게 뭔 말을 의미한다고 보면 생각하면 되냐면 B가 알파 N이라는 전하량만 가진 만큼만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A 부분에 B가 석출돼서 B가 묻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A도 금속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A가 많으면. 만약에 반대로 A가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 그럼 B는 뭐예요? B하고 A가 섞여 있는 형태 되겠죠. B의 일부는 금속으로 석출되고 약간 이런 느낌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너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생각을 하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일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알겠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알파 N 만큼의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 N하고 M 베타 같다. 그러면 무조건 100% 치환이에요. 100% 치환. 그러니까 A는 다 나오고 다 이온이 되고 B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치우고 이렇게 되면 A는 다 이온 B는 다 금속 이렇게 될 거고 알파 N보다 M 베타 와 여기까지 적어주면 말 다 했다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A는 다 이온 B는 이온도 있고 금속도 있는 거죠. 맞죠? 알파 N이 훨씬 큰 거니까. 반대로 M 베타가 알파 N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는 이온인 것도 있고 금속인 것도 있고. 하지만 B는 다 석출되겠죠? 반대죠. 이게 이해가 되듯이. B는 금속.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해준 거면 다 떠먹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 생각을 하세요. 자, 하여튼 요렇게. 그래서 요 금속의 반응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이 있어요. 뭐 하여튼 요거에 이제 보이는 식이 사실은 요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도가 있습니다. 순서도가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코발트 잠시만요. 잘못 적었대. 코발트, 니켈, 주석, 납. 근데 양이온이 수소. 그래서 얘가 비금속이어서 괄호 쳐놓은 거 비금속. 얘는 비금속이죠. 맞죠? 비금속이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괄호 쳐놓은 거고. 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이렇게 반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응성 커진다는 건 그만큼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온이 되는 거는 뭐 얘는 좀 K 플러스가 됐고 이름은 칼륨 적으세요. 그냥 아주 여러분 책에는 적혀 있어야 돼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코발트,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입니다. PT, 플래티넘 알죠? PT 써볼까요? PT 됐죠? CA 플러스
2 플러스. 코발트 니켈 주소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빼세요. 쌤도 잘 안 외우고 있어요. HD 수온 안 나오고요. 이거 다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온.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왜냐면 더 이상 나오진 않거든요. 나머지도 쌤은 그냥 이온표 보고 그냥 그때그때 하는 편이고 외울 건 이런 거 정도. 반응성 크니까 그만큼 뭐예요? 산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항상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요거는 나중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물하고 반응했을 때 뭐 이거 있죠. 그래서 뭐 요것들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들 물보다 얘가 이제 수소 이온보다 낮은 애들이죠. 요것도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이 광합성과 호흡이에요. 광합성과 호흡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쌤은 어쨌든 이제 그 산화 하나 반응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중화 반응은 이제 와서 설명할게요. 너무 빡세고 이럴 순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광합성이라는 거는 식물 이제 엽록체를 가진 애한테 다루는다 했죠. 식물만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케이 되고, 동화 반응 일종이가 있어요. 동화 반응. 그리고 이 세포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했고, 미토콘드리아 이화 반응에 일어난다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딱 역반응, 요 두 반응은 역반응 관계에 있고요.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화 반응하고 안가상산 아니면 거의 다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왜냐면 전자가 다 출입을 하기 때문에. 산소 기준인데요. 그래서 일단 화학식 먼저 적어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빛에너지가 들어가야지 광합성이죠. 어떻게 돼요, 이거? 얘 기준으로 이제 그 탄소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출입을 산소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산소가 12개에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6개로 감소했죠. 그러니까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보면은 기준을 수소로 보면 되는데요. 산소 볼게요. 산소가 6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산소가 12개 늘었죠. 그러니까 산화가 되겠죠. 뭐 역반응 관계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호흡은 이렇게 되죠. 화학 반응식이 에너지가 나오고, 맞죠? 그래서 반대입니다. 얘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6개에서 산소가 12개 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산화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산소가 12개에서 산소가 6개가 되면서 환원이 되겠죠. 둘 다 기준은 산소고,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출입하는 애들은 산소고,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철의 재련이 있습니다. 철의 재련.
이제 철을 재련하는 건 뭐냐면 철광석에 있는 철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광석을 순수한 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철광석이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 철광석이 어떠한 형태가 있냐면 산화철 형태가 됩니다. 산화철. 여러 산화철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3산화철이라고 해서 Fe2O3 요 형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철은 또 여러 개 있어. 뭐 Fe2O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의 환원이라고 해요. 철의 환원. 환원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얘를 이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산소를 없애려면 이 산소도 안정한 애거든요. 결합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이 산소를 이제 아웃시키기 위해서 불안정한 애를 필요한 거예요. 불안정한 CO를 생성해야 돼요. CO를 생성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워낙 반응성이 좋거든요. 얘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적으면 첫 번째가 코쿠스라는 애를 산화시켜요. 코쿠스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코쿠스를 산화시켜요. 얘를 산소랑 반응시키면 두 개의 얘를 산소랑 반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되게 불안정하거든.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얘를 두 개 만드는데 뭐 몇 개 만드는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 얘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만 할 때는데 뭐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이제 두 번째는 철을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Fe2O3 형태에다가 여기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3개 개수 맞추면 되고 반응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두 개의 Fe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3CO2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얘는 뭐 당연히 알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산소가 이렇죠. 산소가 3개에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환원이 되겠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철의 환원 과정이 나고요. 그럼 얘는 반대로 산소를 이렇게 얻었겠죠. 산소가 3개에서 산소가 몇 개 됐어요? 6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산화 과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연소를 좀 알아야 되는데 화석연료, 탄화수소 연소를 할게요. 탄화수소 연소. 연소라는 거는 얘기를 했지만 그 O2랑 반응을 해서 뭐를 해야 돼요? 불타는 거니까 빛과 열을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일반적으로 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석연료 있죠? 화석연료가 다 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탄화수가 탄소와 수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탄화수소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석연료 쓰는 게 LNG 가스 있죠. 도시가스로 많이 쓰는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 이런 거 있고 이제 부탄가스 쓰는 LPG 가스 있죠. 부탄가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NG 도시가스에 쓰는 이 LNG는 우리가 CH4라는 메테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LPG는 이제 뭐 프로페인 그러니까 C3H8 얘나 또는 뭐 C4H10 같은 얘로들. 얘가 프로페인이라는 애고 그다음에 얘가 뷰테인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뷰테인이 부탄가스예요. 부탄.
이런 애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네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건 이제 얘니까 얘의 화학 방식을 적어주면 이거예요. 그냥 얘가 O2랑 반응을 하면 이거 오면 되네요. 이렇게 아닌가요? 1 2 맞는데? 맞죠? 개수가 얘가 얘 맞네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얘가 보시게 되면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산소를 얻죠? 좀 빨간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자꾸 빨간색으로 얘는 산소를 얻어요. 탄소 입장에서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 기준이 됐을 때 산소가 연기해서 어떻게 돼요? 뭐 수소가 줄어든 것도 있고 산소가 4개 되거나 뭐 수소가 4개가 돼서 뭐 수소가 연기가 되니까 뭐요? 산화를 할 거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환원을 하겠죠. 이렇게 환원을 하겠네요. 됐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탄화수소의 임의의 탄화수 연소 반응식은 나중에 외워두세요. 이게 그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정계수법은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안 배웠다고 또 얘기를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알려줄 거고 제발 좀 공부를 하세요. 미정계수법은 진짜 쪽팔립니다. 이걸 못하면 알겠죠? 그래서 무정계수법은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잖아요. 이 앞에 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반응 계수라고 합니다. 계수. 그러니까 반응 계수가 뭐냐면 쌤이 그 화학 반응은 누가 안 됐어요? 입자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입자가 몇 개, 얘라는 입자가 몇 개 들어가도 얘라는 입자가 몇 개 들어가는 반응 참여 입자수예요. 반응 참여. 입자들이 어떻게 되나? 요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정해지지 않은 화학 반응식인데 이걸 이제 풀려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요거 원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 하나의 화학 반응에서는. 그래서 불변하다. 그러니까 근데 원자마다 질량이 정해져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질량수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걔들이 이제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니까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질량이.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요걸 성립을 하고 이제 보게 되면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맞추는 방법인데 뷰테인의 화학 반응식 한번 봅시다. 일반적 WX죠. O2 플러스 이거죠. 여기가 연소시키면 몇 개씩 반응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상태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 미정 계수 중 한 개를 1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리거든요. 1로 설정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개수를 선택한 개수를 가진 화합물의 원소가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에 된다. 생성물 쪽에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
한 가지씩 있는 거, 있는 개수를 선택한다. 뭔 말이냐면요. 쌤이 만약에 W를 선택을 해요. 그럼 W를 가지는 화학 반응식은, 그러니까 화합물은 C4H10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 있는 원소는 C하고 수소하고 탄소인데, 보시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는 C4H10하고 생성물질은 CO2하고 딱딱 한 가지씩 있잖아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X를 1로 설정해버리면 반응물질에서는 O2라고 해서 O가 한쪽에 붙어 있는데 생성물질에는 CO2하고 H2O로 O가 나눠져 있죠. 이 원소가. 그러면 얘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알겠죠? 그래서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좀 이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쌤이 나는 W를 1로 설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C4H10 플러스 XO2 YCO2 플러스 Z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씁니다. 어떻게 돼요? 탄소가 4개, 수소가 몇 개 있어요? 10개.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x개 있는 거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생성물질 똑같아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y개.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2z개.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y 플러스 z개죠. 개수 집어넣으면 되죠. y 이꼴 4고 z 이꼴 5에요.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5는 얼마 돼요? 8 플러스 5니까 13이 되네요. 13을 여기 집어넣으면 x 이꼴 2분의 13이에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풀어버리면 이렇게 확실히 나오죠. 요건데 개수는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화학식이 되겠죠.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임의의 탄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은요, 수소라고 하면 탄소하고 수소의 개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탄소의 개수를 X개, 수소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화학 반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CXHY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YO2 XCO2 플러스 Y 2분의 Y H2O예요. 요거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써면 생각하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탄화수소는 어딨노? 얘가 연소하면 무조건 생성물은 CO2하고 H2O만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얘기할게. 얘는 이제 화학원에서 옛날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O가 들어가는 형태. 탄화수소인데 탄화수소가 산소가 포함되네. 얘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도 해보면 아는데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딱 1시간이네요. 그래서 이게 산화 환원 반응까지 끝내고요. 산연기는 우리가 만나서 하도록 합시다. 산연기도 이제 화학원 내용 갖고 설명할 거고, 좀 이제 그 다음에 3단원 또 대충 끝내놓고 다음 주에는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어쨌든 과정은 이제 수업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